자, 오늘 분석 바로 시작해볼까요? 모든 기업이 당연히 성장을 꿈꾸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그 성장에 숨겨진 속도 제한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? 오늘은 바로 이 장기 재무 계획이라는 게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. 기업이 정말로 너무 빨리 성장할 수도 있을까요? 보통 성장하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.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여기 아주 극명하게 비교되는 두 회사가 있어요. 한쪽은 거대 기업 월마트, 연 4% 정도 아주 안정적으로 성장하죠. 그런데 다른 한쪽은 푸드테크 기업인 비욘드 미트인데 한때 매출 성장이 무려 287%였어요. 정말 어마어마하죠. 근데요,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. 과연 이 엄청난 속도를 감당할 만한 현금이, 돈이 충분했을까요?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의 역설이라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매출이 늘면 당연히 물건도 더 많이 쌓아둬야 하고 기계도 더 필요하고 사람도 더 뽑아야 하잖아요. 이 모든 게 다 자산이고 이 자산을 늘리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.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? 성장은 현금을 계속 쓰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, 성장의 딜레마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모두가 그렇게 바라던 그 빠른 성장이 도대체 왜 예기치 못한 현금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보죠. 바로 이 딜레마를 푸는 열쇠가 재무 계획이 있습니다. 재무 계획이라고 하면 그냥 목표 정하기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. 이건요, 우리가 계획한 성장을 과연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건지, 또 그 성장을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끌어와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일종의 로드맵,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재무 계획을 세울 때 미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뭘 쓸까요? 가장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추정 재무제표라는 건데요. 영어로는 프로포마 재무제표라고도 불러요.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. 말 그대로 미래에 우리 회사 재무 상태가 어떨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겁니다.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이 추정 재무제표라는 도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? 여기 컴퓨터 필드라는 가상의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. 현재 재무 상태를 한번 보세요. 재무 상태표 왼쪽을 보면 자산이 총 $500죠.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빚, 즉 부채가 $250. 그리고 원래 있던 내 돈, 자본이 $250. 합치면 딱 $500가 되죠.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입니다. 자, 근데 이 회사가 내년에 20% 성장을 목표로 잡았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. 매출이 $1,000에서 $1,200로 늘어나겠죠. 그럼 늘어난 매출을 감당하려면 자산도 똑같이 20% 늘어서 $500에서 $600가 되어야 합니다. 여기까지는 간단하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추정 재무 상태표 양쪽을 다시 맞춰볼까요? 왼쪽, 그러니까 필요한 총 자산은 $600가 됐어요. 그쵸?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봅시다. 원래 있던 부채랑 자본에다가 올해 벌어들이기까지 싹 다 더해봐도 조달할 수 있는 돈은 $550밖에 안 돼요. $50가 비네요. 재무 상태표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죠. 바로 이 $50, 이게 우리가 외부에서 어떻게든 구해서 메워야만 하는 자금 격차가 되는 겁니다. 네,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성장에 숨겨진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필요 외부 자금, 줄여서 EFN이라고 하는데요.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EFN, 즉 필요 외부 자금. 이게 뭐냐면요, 아주 간단해요. 회사가 나 이만큼 성장할 거야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돈이 모자란 거예요.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투자를 받든 외부에서 꼭 끌어와야 하는 돈의 액수, 그걸 바로 EFN이라고 합니다. 재무라는 큰 퍼즐에 잃어버린 마지막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이 EFN을 구하는 건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자, 1단계, 늘어날 매출을 감당하려면 자산이 총 얼마나 필요할까? 이걸 먼저 계산하고요. 2단계, 그럼 그동안 우리가 벌어들일 이익으로 얼마까지는 메울 수 있을까? 이걸 계산합니다. 마지막 3단계, 그 둘의 차이를 구하면 끝! 그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EFN이 되는 거죠. 어때요? 쉽죠? 자, 실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.
교재에 나오는 로젠가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. 이 회사가 25% 매출 성장을 하려면 외부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계산을 해봤더니 와, 무려 565달러가 나왔습니다.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.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총 자산보다도 더 많은 액수예요. 정말 엄청나죠? 그러니까 이 돈을 구하지 못하면 25% 성장이란 건 그냥 종이 위의 계획일 뿐인 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뭘 의미할까요? 바로 모든 기업에겐 저마다의 재무적인 속도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성장의 한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바로 이 문장이 오늘 내용의 핵심을 딱 짚어주고 있어요. 기업의 성장 능력은 무한하지 않다. 그것은 수익성과 재무 정책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결국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, 그리고 그 번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, 바로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그 회사가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도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. 이 속도 제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. 먼저 내부 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외부 도움 전혀 없이 오직 우리 회사 힘으로 번 돈만 가지고 성장할 때 최고 속도를 말하는 거고요. 다른 하나는 지속 가능 성장률인데 이건 우리 힘에다가 재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빚을 좀 더해서 달릴 수 있는 최고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도대체 이 성장률은 뭐가 결정하는 걸까요? 핵심 결정 요인은 딱 4가지입니다. 이걸 기업의 성장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첫째, 마진이 많이 남아야죠. 그래야 재투자할 총알이 생기니까요. 둘째, 번 돈을 주주들한테 다 나눠주지 말고 회사에 많이 남겨둬야 합니다. 셋째, 빚도 현명하게 잘 쓸 줄 알아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가진 자산을 낭비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굴려야 합니다. 이 4가지가 바로 기업의 성장 엔진을 돌리는 연료가 되는 거죠.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모든 내용을 한눈에 딱 보여줍니다. 가로축이 성장률이고 세로축이 외부에서 필요한 돈, 즉 EFN인데요. 성장률이 점점 높아질수록 필요한 돈이 어떻게 되나요?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 와, 거의 수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? 이게 바로 계획 없이 무작정 성장만 쫓을 때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결론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. 아무리 돈을 잘 버는 흑자 기업이라도요, 자기 회사의 재무적인 속도 제한을 무시하고 엑셀만 계속 밟다가는 결국 현금이 바닥나서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흔히 흑자 도산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.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.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이 아는 회사 중에 와, 저기 진짜 빨리 성장한다 싶은 곳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과연 그 회사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재무적 속도 제한을 잘 알고 있을까요?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현명하게 성장하고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.